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그 독일은.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서 그 수면 패턴을 잡아놓은 게 네. 지금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8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오늘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두 분 식단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살 때 음식을 제가 거의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하든 너무 잘 먹는 거야. 닐스가. 네. 그리고 맛있으니까. 오.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막 이래서 음식을 하는 이런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음식 가지고 부딪힌 적은 거의 없고 대신에 양으로 좀 부딪힌 적은 있죠. 서로 먹겠다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어서. 진짜 맛있었나 보다. 유나가 이제 뭐 첫째가 네. 그 이유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일반식을 시작할 때 네. 그래도 이제 얘는 순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란말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자볶음을 한다거나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려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 닐스가 유나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진짜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아니 닐스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유나는 이거 못 먹으니까 이것만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 나도 이거 좋아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해서 안 싸우게.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제가 채식했는데 채식하고 있었죠? 제가 23년 동안 채식했는데 23년.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예요? 그 20살부터 20살부터예요? 그래서 영숙 처음에 만났을 때 채식? 이거 뭐 있지? 그때 한국에서 좀 뭐 요새 채식 좀 유행했지만 근데 그때 이런 컨셉도 아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영숙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일반 한국 다이어트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 다이어트도 뭐 밥집만 아니라 그냥 또 식당 뭐 막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식하는 남자들 왔을 때 뭐 먹지? 같이 있을 때 좀 영수한테 이상한 처음에 조금 복잡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우리 가족 안에 그 음식에 대한 실험 되게 많이 했어요. 항상 영숙한테 이거 좀 선택하는 것 때문에 영숙한테 어떤 챌린지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음식에 대한 항상 뭐가 좀 여러 시선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챌린지 영숙한테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결국에는 영숙님이 하시는 걸 그냥 잘 먹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닐스를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채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채식을 한 이유가 사람들이 닐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같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막 이렇게 뭘 살 때 계란도 제일 비싼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야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사서 왜 계란을 저렇게 비싼 걸 살까 그냥 싼 거 사면 안 돼 이렇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큐를 봤을 때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고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걸 보고 나서 못 먹겠다. 육식을. 그리고 계란을 좋은 걸 먹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영숙한테 채식하라는 얘기 안 한 했어요. 번도 한 적은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던 것 제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로 영숙한테 옮길 수 없다. 이거 혼자 알아서 스스로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제 장 관리하면서 그 먹는 습관 바뀌는 것 좀 제가 그냥 이거 혼자 알아서 했어. 그 되게 신기했던 것 이거 하면서 사람들 주변에 뭐 영수 그리고 애들 이거 다 갑자기 애들 이런 뭐 막 이런 샐러드 만들고 있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좀 애들한테 어울리지 않은 음식 갑자기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먼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알아서 가족 안에 이거 하는 거 거기 그 힘이 들어가 있어. 영숙하고 애들 이거 봤어요. 제가 그 먹는 습관 바뀌면서 제가 잠 더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본도 계속 갔다 왔다 하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이거 보면 오 이렇게 먹으면 이거 확실하게 역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때에 대한 그 남아있는 가족 멤버들도 관심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그러니까 릴스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어디서 만났냐고. 전 릴스 서울에서 만났거든요. 서울에서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해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었고, 이제 아이가 2명이 이제 태어나고,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넘쳐나고, 한번 가려고 하면 교통체증에 막, 그래서 그때 한참 다른 친구가 자기 이제 제주도로 갈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닐스 친구 커플도 그렇고 제 친구들 중에 또 한 몇 명이 자기 이제 제주도 내려간다 라고 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었고 그러다가 과연 되겠어? 제주도에서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애매했었어요. 전세로 서울에서 살기는 조금 힘들고 아니면은 이제 외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제주도 한번 가보면 어떠냐고 릴스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 괜찮지 하면서 그냥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랬는데 막 그 집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집만 보고 계약을 했었어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되게 예쁜 마을에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됐고 가까운 곳에 이제 유나 다닐 학교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오게 됐죠. 그럼 제주에서 가족이랑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 좀 별로였어요. 처음에 몇 년도였어요? 그 영수한테 배웠어요. 2017년 12월에 저희가 오. 12월 21일 날 내려왔는데 네. 겨울 동안에는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갈 데도 없고 애들은 엄마 키즈 카페도 갈 수 없고 제주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애들이 몇 살 때였죠 그때? 그때가 3살, 6살. 예. 3살, 6살 때라서 서울에서도 그렇게 키즈 카페를 자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추울 때 갈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이니까 되게 좀 싫어했다가 딱 3월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도로 여행 오면서 날씨 운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뭐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오거나 항상 그런 날씨들이었었는데 살고 있다 보니까 날씨를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햇빛 났네? 그러면 우리 오름 가야겠다.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바닷가 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계획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3월 달에 막 꽃 피고 햇빛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막 밖에 이제 잔디밭에서 잔디가 살짝살짝 올라오는 그 푸릇푸릇함을 보면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러면서 좀 제주 생활을 이제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하기까지. 이 영숙 경험, 내 경험 조금 틀려서 뭐 이제 우리 둘 다 되게 여기 사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제주도 이사 오기 전에
우리 항상 우리 애들 위해서 해준다고 뭐 이런 더 좋은 삶. 그 흑석동에서 살았을 때 너무 재개발 동네이니까 애들 뭐 나가는 거 항상 너무 미안했고 놀 것 없고 뒤쪽으로 산에 있었는데 근데 할 수만큼 애들랑 갔었지만 근데 애들 거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이것도 이 나이로 되게 시간 걸리고 그래서 거기 조금 뭐 되게 높은 산 아니지만 뒷산. 예, 그래서 거기 위에 좀 놀 자리 있었고 제가 대부분 애들랑 거기 갔는데 근데 제주도 이사 왔을 때 바로 문 나오자마자 되게 완벽한 놀이공간. 놀이공간이에요. 그래서 애들 그때 바깥에 야외 그렇게 노는 것도 영숙 설명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어. 확실하게 우리 이사 왔을 때 우리 애들 도시 애들 있었어. 그래서 좀 이 시골 애들로 이 변화 조금 시간 걸렸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 왔을 때 제가 이런 번아웃 있었어. 그래서 제 번아웃이요? 번아웃, 예. 그래서 좀 일하는 거, 뭐 그 가족 생활하는 거, 뭐 그리고 제가 다도 너무 잘 하고 싶어서 힘이 없었고 그때 그 수면 문제 되게 심각하게 나타났고 유나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매일마다 허리 아팠는데 제가 이거 해결대답 그때도 없었고 그냥 다 참았어. 개인적으로 제 인생 그때 좀 대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이사 왔을 때 좀 환경으로 이런 exposure 제가 환경으로 나가는 거 이거 느낄 수 있는 거 저한테 너무 싱싱했어. 제가 또 어렸을 때 해변 4km 멀리 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있었던 상황 지금 조금 비슷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와 고맙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잘 지는 거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처음에 이것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는 것도 확실하게 나타나서 이걸 자연이랑? 제가 어릴 때부터 서핑 시작했어요. 여기. 어렸을 때요? 서핑. 네. 서핑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 제주도에서 파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서 서핑하면 파도 있을 때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갑자기 서핑 가야 되는 거 저한테 너무 어색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저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갔을 때도 어느 정도 화났고 그래서 왜 지금 서핑 갔는데 저 일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일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 스스로 이거 그 해결하는 거 저한테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 몸 지금 상황무가 안 맞고 제가 제 몸 위해서 시간 그리고 부드러운 좋아하는 필요하는 행동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서울에서 살았으면 제가 이거 못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오는 사체에 대한 제가 얘기하면 금전적인 생각, 고맙다는 생각, 그리고 꿈 같은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주 살고 있는 게 금전적으로나?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한 생각이나? 예. 제가 이 상황으로 우리 여기 이사 왔을 때 뭐 처음에 애들 위해서 여기 이사 오는 거 좋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아마 가장 여기 이사 오는 사람 아마 저였어. 혜택 받은 사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힐링 저니 덕분에 가족한테도 더 좋은 영향 줄 수 있었고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다 깨지는 가능성 되게 높았을 것 같았어요. 전에 작년에 얘기하다가 릴스가 예전에는 되게
일에 많이 매몰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가 자기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닐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주말, 주중 상관없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주말. 주말에도 그렇고. 그런데 첫째 태어나고 나서 나도 좀 쉬고 싶잖아요. 주중에 계속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돌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아이를 본 게 조금이라도 나도 쉴 수가 있으니까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를 둔 그 가족들이랑 한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이렇게 자주 만났어요. 모임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친구들도 일을 하니까 주말에만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내일 어디 용산공원에서 뭐 만나서 이렇게 뭐 무슨 피크닉 갈까? 약간 뭐 이번 주는 누구 생일이니까 뭐 할까? 이런 계획을 이렇게 짜는데 닐스가 매번 나 일해야 돼. 닐스 지금- 언제 쉬어? 지금 이거 들으면 좀 상상 못해요. 이거 근데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닐스가 결심을 했어요. 자기 주말에는 이제 일 안 하겠다고. 왜요? 제가 그 일만 하는 아빠 되고 싶었지 않았어. 그리고 제가 영숙한테 되게 고맙다는 것 잔소리 이것에 대한 하나도 안 했었어. 왜 계속 일하냐? 뭐 가족이랑 뭐 같이 시간 보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제가 한 번도 못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아빠 역할 되게 금전적인 마음으로 그냥 이 숫자 그냥 꺼냈어. 그래서 영숙했던 의사소통 통해서 제가 애들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한 더 관심 생길 수 있었어. 영숙 이렇게 부드럽게 제 상황 이해하게 행동했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계속 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았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워커홀릭 있었던 거 제가 이것도 인정. 확실하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여기 한국 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한국 오는 것에 대한 반대했어. 왜 한국 갔냐? 그래서 여기 직장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베를린에서 살았는데 베를린에서 제 미래 안 보였어. 왜냐면 거기 크리에이티브한 일 하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 통해서 뭐 같이 일하는 상황 언제든지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크리에이티브하게 일하고 싶으면 되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그 영화 쪽으로 한국 영화 뭐 왕가웨이라는 감독에 대한 논문 썼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하면서 홍콩 3개월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아시아 쪽으로 영화 되게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여기 오는 거 실험하고 그 경험하고 싶었어. 근데 모든 사람들 제가 오는 것에 대한 특히 우리 부모들 제가 되게 큰 결정해야 됐을 때 제가 하는 행동 항상 반대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도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전화했을 때마다 맨날 걱정 듣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2011년까지 그렇게 부모랑 그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세계적인 그 건축 사진상 하나 타서 1등 탔는데 사진. 예. 유럽 건축 사진전? 예. 유럽 건축 사진 대전이라고 해서 예. 거기서 대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갔는데 그때 우리 부모도 오셨고 가족들 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못 봤지만 근데 나중에 영숙 나한테 얘기했던 거 우리 아빠 그 우는 모습 봤다고. 눈물을. 그리고 그 상 받는 다음에 이 걱정 다 사라졌어. 근데 제가 외국 입장으로 뭐 생활하는 것 이미 쉽지 않은 거. 근데 뭐 가족 생활도 하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유나수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 압력 확실하게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뭐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사하면서 뭐 이 압력 계속해서 쌓였기 때문에 제가 이 압력도 계속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책으로 많이 나가고 뭐 명상 시작하고 먹는 것 신경 쓰고 운동 더 많이 다 제주도 덕분에 영숙 덕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릴스 입장에서 일에 많이 매몰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뭔가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고 있다, 뭔가 잘 되고 있는 거를 사실 좀 스스로에게나 대외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지에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 이제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압박감들이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계속 뭐 부모 탓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부모도 뭐 자기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빠 그냥 그 9 to 5 뭐 그렇게 뭐 나중에도 9 to 7 그렇게 일했지만 근데 자기 인생 똑같은 일 하나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 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뭐 실험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이거 자기한테 불안 들어오는 사체 제가 또 이제 이해돼요. 근데 제가 그냥 알아서 이 상황 이해해야 됐고 그리고 알아서 이거 푸는 것 이런 방식 제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쉽지만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풀렸던 계기들?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돼요? 닐스랑 저랑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자라온 걸 보면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부모님이랑 다 이제 대가족으로 살고 있다가 여동생이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분가를 하시면서 저를 놓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4개월이 되기 훨씬 전에 한 18개월 뭐 그 정도 됐을 때 7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았어요. 분가의 의미가 분가가 이제 그러니까 대가족으로 살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분가를 하시고 저를 이제 놓고 나가신 거죠. 가난했으니까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불쌍했고 저도 불쌍했는데 닐스는 어렸을 때 이제 5살 때 그러니까 친모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닐스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거를 인식을 한 그 시점부터 어머니가 계속 아프셨어요. 암으로. 그러니까 항상 침대에 누워 계시고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저는 그래도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항상 똑같은 분이 계셨고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들한테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 따뜻했고 좋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라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했어도. 그런데 닐스의 가정 환경, 자라온 뭐 환경, 저의 자라온 환경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서 내가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 진짜 어려웠겠다. 이 나의 어린 시절의 닐스와 내가. 왜냐하면 부모로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키우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겠지만 아이도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나이에 그게 없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왜 옛날 어른들 말에 막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만나라고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또 저한테 사랑을 또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남편이랑 뭐 문제가 있을 때 약간 뭐 갈등을 할 때 싸울 때 자라면서 나도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닐스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경험한 사랑으로 보통 이제 그게 아이에 대한 양육의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독일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걸 떠나서 문화 차이도 당연히 그 안에서는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랑 틀린 거예요. 내가 최겸님과 결혼을 했어도 분명히 싸웠을 거고 같은 나라 사람이어도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더 많이 싸우는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살아온 방식 그런 거 내가 살아온 방식 그런 게 많이 틀리니까 그거를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저희가 한 1년 넘게 했었는데 그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있었던 사람, 뭐 영숙 어렸을 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설명했죠. 근데 이거 100%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형량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거 이해했을 때 우리 조금 클릭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지 않은 것 아니라 이거 이 상황으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뭐 거리감 주고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해. 좀 그때부터 우리 싸움 스타일 조금 부드러워졌어. 그 전에 항상 이 사람 왜 이래? 네,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래서 좀 전혀 이해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노력하고 싶었던 거 부딪혔을 때 유턴. 영숙 지금 잘못하는 거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으로 혹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뭐 있냐 아니면 좀 예를 들면 스스로 잘했다고 나 다 맞다고 잘못하는 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슬픈 상황이야. 거기 끝이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으면 좀 스스로 이 상황으로 내가 스스로 뭐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또 우리 양쪽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제가 느꼈던 건 엄마 아빠가 제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신 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네가 결정했으니까 맞는 거겠지. 네가 알아서 해. 뭐 그래 뭐 이런 식 항상 지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뭐 사회생활 하면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대부분 거의 많이 못 듣잖아요. 근데 네가 알아서 결정하겠지라고 그냥 그 상대를 믿어주는데 닐스랑 만나서 이제 보니까 되게 내가 통제를 많이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하면 안 돼. 왜 그걸 해야 돼? 부터 해서 되게 많이 그런 게 이제 부딪히니까 너무 내가 살면서 느꼈던 그런 유형의 사람이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난 이거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랑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아니다.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포용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부딪혔을 때는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대를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남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할 수도 있겠네라는 거를 처음부터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막연히 기대를 했었어요. 당연히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사람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그렇게 내가 기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 뭐 반대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이제 싸움의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남편도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근데 너무 세게 또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담이 진행이 됐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다 보니 그때 싸웠을 때 제가 대부분 이 자리에서 이거 바로 해결하고 싶었어. 근데 영숙 되게 뭐가 어떤 것에 대한 화나는 뭐 내가 화나는 상황인데 이 자리로 해결 마음 준비 안 됐어.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이거 바로 해결 못 하는 경험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저한테 되게 어려웠던 것 싸웠는데 영숙 그냥 나갔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나가는 것 좋은데 근데 예를 들면 나 뭐 잠깐 나가고 왜냐면 아무 말 없이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 상대방 되게 불안하게 그냥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우리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그때 너무 배울 것 많았어. 아직도 이것도 사실하게 도움이 많이 됐어 우리한테. 같이 어떤 책 읽었는데 그래서 거기 그 4개까지 약속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 우리 가족에서 뭐가 이거 우리한테도 중요한테 추가 몇 개 했어. 근데 서로 우리 이거 약속한 것 같았어. 아 이거 좀 신경 쓰자 앞으로. 근데 어떨 때 싸웠는데 그 부딪혔는데 이거 그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 영수 이거 뭐 있지 이거 뭐 어차피 뭐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잡았는데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버렸어. 화났어? 예, 화났어. 수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새로 샀어. 수아가 그래서 여기 이 총이 보면 뭐 쓰레기통에서 버리는 거. 구겨진 이유가 쓰레기통에 넣었던 것 때문이구나. 상담을 언제 하신 거예요? 상담은 그때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그러면 결혼하시고 10몇 년간을 사실 조금 갈등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에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살 때는 그냥 남편이 뭐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거의 뭐 그렇게 막 토를 많이 달지 않았어요. 그래 그거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따라갔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막 당연히 있었죠.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 성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던 건 제주도에 이제 이사 와서 살면서 2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 딸들이 내 모습으로 미래 파트너들과 살 때 과연 내 모습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닐스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닐스 딸들이 닐스 같은 남편 만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면 유나 수아가 행복하겠냐고 그 얘기를 했더니 조금 뭔가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이 돼서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또 관계를 맺어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내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습이 어느 순간 제가 그 모습이 되어 있던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용기를 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평화롭게 넘어갈 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의견을 고수를 해야겠다. 근데 그게 이제 내 딸한테도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연히 내 딸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고 딸들이 나중에 만난 그 미래의 그 파트너들한테 대해서도 나 같은 행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예, 조금- 변화하신 게 이제 제주도 가서 그래서 이제 닐스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대1의 그런 동등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건 자기도 인정을 한다. 닐스가 더 위였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 정도의 닐스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주도에 오니까 자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영숙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자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부모로서 어려웠어요? 아기가 나오면 그냥 알아서 다 크는 줄 알았죠. 너무 약간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느꼈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랑 다 그냥 알아서 같이 자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제가 독일이랑 유럽을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닐스 친구네 집을 많이 갔어요. 4일, 일주일 이렇게 뭐 닐스 부모님도 집도 가고 뭐 형 집도 가고 누나네 집도 가면서 근데 그분들이 다 괜찮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유독 그 닐스 친구네 집에 가면 거의 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커플이 아이 2명 키우고 있었는데 한 명은 3살, 한 명은 9개월, 10개월 그 정도 아이였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이런 데이케어 센터에서 데려와서 한 5시에 밥을 먹이고 막 씻기고 6시에 걔네 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가서 뭐 책 좀 읽어주고 잘 자 하면서 문 닫고 나오는 거야. 그러는데 애들이 울지를 않아. 그래서 뭐지? 애기들은 다 이렇게 자나 봐. 그러면서 그냥 잤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집에 갔는데 또 그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있는데 한 6시만 되면 다 애기들이 자는 거예요. 독일에서. 저녁 6시요? 저녁 6시에. 원래 그래요? 예, 우리 또 어렸을 때 세스미 보다가 잠자 6시 세서미 스트리트 보다가? 30분 보다가 잠자리도록 그리고 하고 자는 거. 예. 닐스 누나네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조카가 11살, 12살 정도 나이였었는데 얘가 한 7시 정도 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벌써 들어가냐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초저녁이니까 그 시간이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밥은 6시에 이미 먹었어. 8시 이후에는 자기 방에서 못 나온다는 거야. 못 나온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시인데? 그러니까 12살인데? 그랬더니 아침에 거기는 학교를 좀 일찍 시작하니까 8시 반? 그 학교 8시 시작. 8시에 시작하니까 집에서 7시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6시 반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스케줄로 보면 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그 독일은. 한국에 돌아와서 나도 임신을 하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를 딱 낳았을 때 다 그냥 알아서 자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막 어르고 달래고 뭐 이렇게 막 포대기에 막 이렇게 싸서 막 어떻게든 재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닐스한테 지금 돌아오면 되게 고마운 게 하나가 수면 패턴을 잡아준 거였어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시에는 애가 자야 돼 라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스타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 패턴이 잡힐 때까지 거의 한 6개월이 걸렸는데 낮잠 시간에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낮잠 시간에. 애기들 낮잠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외출했다가 친구 잠깐 만났다가도 지금 애기 재울 시간이야. 그리고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는 거의 한 2살 때까지, 유나의 만 2살 때까지 친구들이 제대로 만나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감옥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너무 싫었고. 근데 둘째가 태어나서 보니까 유나는 패턴이 이미 잡혀 있어서 둘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지. 그래서 둘째 키울만 하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약간 육아에 대한 서포트를 받는데 하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닐스 부모님은 고령에 독일에 계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막 농사 짓고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다 해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잠깐 좀 한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미련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잘했다. 나한테 그때 그 영숙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그냥 꿋꿋이 이렇게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서 그 수면 패턴을 잡아놓은 게 지금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12살, 9살이긴 하지만 8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애들 보통 자고 일어나는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저녁을 최대한 빨리 이제 한 6시 정도에 먹고, 그러고 나서 뭐 게임 좀 하고 뭐 이렇게 씻고 뭐 양치하고 7시 반 정도에 책을 읽어줘요. 하루는 닐스, 하루는 내가. 그래서 책을 읽고 8시면은 잘 자 하고 뽀뽀하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애들이 잠을 자면 아침 6시 반, 와. 7시에 일어나요. 쭉 자고. 진짜?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아가 4살 정도? 둘째가 4살 때. 둘째가 4살 때니까, 그러니까 유나는 이미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었었는데 중간에 수아는 좀 그거를 되게 좀 많이 거부를 했고, 같이 자고 싶다. 다른 방에서 잔다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 한 수십 번까지는 아니고 한 3-4번 깨져. 그렇게? 다른 방에서 자면 애기들이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재우고 다시 와서 자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 중간에 여러 번 깨니까. 그렇게 울 때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지금 잘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옆에 있다가 잠들면 다시 오고, 깨면 또 가서 또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거를 거의 한 2달 정도까지. 그때 이거 그 혼자 자는 거? 혼자 자는 거. 근데 조금 지금 기억할 때 사실 유나 그때 마음 아직 준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해봤는데 근데 유나 항상 다시 나오고 우리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독일 마인드셋으로 애들 혼자 알아서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 나타나면 너무 그 불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도 그 가능성 되게 많고, 그 운이 좋아서 제가 독일 입장으로 이 같이 자는 문화도 알게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 주는 것 아마 완전 독일 마인드셋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은 예를 들어서 신생아 때부터 따로 분리수면을 했었다면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른 방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왜냐면 아기가 신생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독일 갔을 때 이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비슷한 시대로 우리 비슷한 시간으로 독일 친구들도
아이들 태어난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여행으로 독일 갔을 때 제 친구들 다 우리 애들 다 혼자 자는데 이런 자부심. 자부심 이것에 대한 되게 컸어. 그래서 좀 우리 아이 독립시켰어. 근데 그 아이 뭐 1살, 2살 아이 독립시키는 거 그 자체 제가 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 저한테. 그래서 무관하냐고 뭐 이렇게 빨리 애들 독립시키. 그래서 좀 여기 한국에서 사는 거 좋다고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장단이 있잖아요. 독립시키는 것의 장단? 제가 느끼기에는 따로 자는 것의 장점은 어떤 독립적으로 이제 나만의 어떤 시간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자기만의 뭔가 인격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 그리고 잘 때 누구랑 같이 자면 서로 방해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랑 같이 자면 사실 자는 동안에 서로 막 엉키고 적히고 하면 서로 깨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근데 잠은 혼자 자는 게 혼자 시원하게 자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이 자는 거의 장점은 그런 유대관계나 안정감들,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뭔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셋째를 낳는다면? 셋째를 낳는다면 어떻게 하면 생겼으면 좋을까? 좋겠어. 셋째를 낳는다면 제가 최겸님 영상을 보면서 수면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남편이랑도 따로 자면 좋다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뭐 가능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제 강의 때 남편이랑 따로 자는 게 수면엔 좋다. 수면엔 좋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아이가 한 지금처럼 위에 언니들 뭐 아니면 뭐 누나가 있으니까 패턴은 금방 잡힐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낳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길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분리수면은 당연히 아니고 엄마로서 저도 또 아이랑 자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둘째가 악몽을 좀 많이 꾼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올라오는 거지. 이제 우리 자는 방으로 와서 내 옆에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좀 몇 번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악몽을 안 꾸나 봐. 안 와. 근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안 와? 그랬더니 가끔 자기도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자다가 너무 깊이 자서 못 일어난다고. 이거 좋다. 그래서 스위스 친구 중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좀 약간 불만을 그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우리 애들은 자다가 계속 온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큰 상태여서 걔네들이 도대체 몇 살까지 오겠냐고 즐기라고 어느 순간 안 온다고 그래서 그 말에 맞아 어느새 또 안 오더라고요. 두 분도 너무 좋은 분들인데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정말 도시에서 보이는 거랑 다르다.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생기 있게 자기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두 분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는지 또는 어떤 걸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전하고 싶어요.